로봇한테 뭐 새로운 거 가르치는 게요. 스마트폰에 앱 가는 것처럼 그냥 쉬워지면 어떨까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몇 번 쓱 보여주면 로봇이 바로 탁 따라하는 거죠. 아, 정말 편하겠네요. 네, 진짜 멋진 세상일 텐데. 근데 만약에요, 그렇게 딱 가르친 로봇이 갑자기 명령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나 집어 했는데 막 벽 쪽으로 팔을 뻗는다던가. 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문제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로봇이 사람 시범 보고 배우는 거 모방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분야가 요즘 엄청 발전했는데 특히 그 강력한 AI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쓸 때 예측이 좀 안 되는 소위 환각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환각이요? 네, 이게 실제로 로봇을 쓰려고 할 때 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로버스트 인스턴트 폴리시, 줄여서 RIP. 이 기술을 소개하는 최신 연구 논문이군요. 그 한비도 박사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죠? 맞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Robust Instant Police: Leveraging Students' T-Regression Model for Robust In-Context Imitation Learning of Robot Manipulation. 네. 저희 목표는요, 오늘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RIP 기술이 이게 왜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지, 또 실제로 써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그냥 논문 요약이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히 요약보다는 이 기술이 앞으로 로봇공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핵심적인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아예 필요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존 로봇 학습 방식, 그러니까 예전 모방학습은 좀 뭐랄까 답답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방식은 로봇한테 뭐 하나 가르치려면 사람이 진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계속 시범을 보여줘야 했어요. 와,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로봇은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렸고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인컨텍스트 모방학습, ICIL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나오면서 좀 달라진 거죠. 이게 마치 LLM한테 질문 몇 개 던지면 답 얻는 것처럼 로봇한테도 시범 몇 번만 보여주면 바로 따라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 맞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미리 아주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된 LLM 같은 큰 모델을 그냥 기반으로 쓰는 거예요. 아, 기반으로? 네, 새로운 작업을 위한 시범 데이터 한 몇 개 정도만, 이걸 맥락, 컨텍스트로 LLM한테 딱 주면요, 모델 자체를 뭐 바쁘거나 다시 훈련시키지 않고도 바로 그 작업에 맞는 로봇 행동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논문에서 언급된 그 KAT, 키포인트 액션 토큰스라는 기법이 이런 방식의 좋은 예인데요. 로봇 센서 정보, 예를 들어 카메라 이미지에서 중요한 지점, 키포인트들을 뽑고요, 로봇 팔 움직임 같은 정보들을 LLM이 알아들을 수 있는 텍스트, 토큰 형태로 막 바꿔서 넣어주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GPT-4를 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LLM이 뭐랄까 즉석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시범 봤지? 그럼 이렇게 움직여 하고 바로 판단해주는. 네, 그렇죠.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임은 분명해요. 네. 그래서 즉각적인 정책, 인스턴트 폴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각이라는 복병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죠. LLM이 진짜 능력이 뛰어나긴 한데 가끔, 정말 가끔 주어진 맥락이나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혹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랑 그냥 채팅할 때는 뭐 좀 이상한 답 나오면 A하고 웃어 넘기거나 다시 물어보면 그만인데 이게 로봇 제어에 쓰이면 진짜 심각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로봇 팔이 아주 섬세하게 물건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LLM이 갑자기 환각을 일으켜서 허공을 막 휘젓거나 완전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끔찍하네요. 작업 실패는 당연하고 로봇 자체나 주변 물건에 막 부딪혀서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논문에 나온 바나나 따기 예시, 그림 1이 이걸 딱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보여준 시범, 그 초록색 궤적은 분명히 바나나를 향하고 있는데 LLM, 그러니까 KSAT가 만든 궤적 중에 하나, 빨간색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게 바로 환각 때문에 생긴 오류죠. 어휴, 정말 아찔한데요.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와, 로봇 가르치기 진짜 쉬워졌네? 하고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로버스트 인스턴트 폴리시, RIP군요. 이게 그 위험천만한 환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이 RIP의 접근 방식이 재밌어요. 문제를 뭐 정면으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는 약간 영리한 전략을 써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LLM이 처음 내놓은 답을 그냥 믿지 말자, 이거예요. 오, 첫 답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같은 작업 요청을요, LLM, 그러니까 KT 기반 모델한테 여러 번 던지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한 5번 정도 물어봤다고 하던데 Q5 이렇게 하면 정답 하나 대신에 여러 개의 가능한 로봇 행동 궤적 후보들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약간 여러 전문가한테 의견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의견이 다 제각각이면 어떡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환각인지 그걸 어떻게 알죠? 바로 그 부분이 RIP의 핵심 기술입니다.
여러 궤적 후보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요. 대부분은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겠죠. 이게 아마 정상적인 혹은 일관된 행동 계획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환각 때문에 만들어진 궤적은 다른 애들이랑 완전 동떨어진 아주 이상한 경로를 보일 확률이 크죠. 아하. RIP는 이런 소수의 이상치, 아웃라이어 궤적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딱 찾아내서요. 최종 행동 계획을 정할 때 이 이상한 애들의 영향력을 확 줄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을 따르고 소수의 너무 튀는 의견은 약간 걸러내는 통계 필터 같은 느낌이군요. 단순히 여러 개를 그냥 평균 내는 거랑은 다르겠어요? 평균 내면 그 이상한 값의 영향이 그래도 좀 남을 수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단순 평균 아니면 보통 많이 쓰는 통계 모델, 예를 들어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는 모델들은 이런 극단적인 이상치에 꽤 민감해요. 아, 그런가요? 네, 논문에서도 실제로 정규 분포 쓴 방법, RIP 가우스하고 비교를 했는데 RIP가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RIP가 쓰는 특별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튜던트 T 회귀 모델, 스튜던트 T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스튜던트 T 분포. 통계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이상한 값에 강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스튜던트 T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좀 더 두꺼운 분포예요. 꼬리가 두껍다. 네. 이 두꺼운 꼬리 덕분에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이터값, 그러니까 이상치가 딱 나타나더라도 모델 전체가 크게 막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약간 충격 흡수 장치가 더 잘 되어 있는 차 같다고 할까요? 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상치에 강인하다,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RIP는 바로 이 모델을 써서 여러 궤적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일관성 있는 궤적을 뽑아내는 거죠. 이 모델에 자유도라는 설정값이 있는데 이걸 조절해서 이상치에 얼마나 둔감하게 할지 정할 수 있고요. 연구진들은 실험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RIP가 이 LLM의 불안정성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똑똑하게 느껴지네요. LLM 자체를 고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 결과물을 좀 현명하게 가려 쓰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 결과를 좀 봐야겠어요. 어떻게 검증했나요? 연구진들이 정말 꽤 철저하게 검증했어요.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 매니스킬 3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로봇팔 시스템, 알로아라고 부르는 걸 써서 현실 세계에서도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오, 실제 로봇으로요? 네. 작업 종류도 꽤 다양하게 했어요. 바나나를 정확하게 짚는 것부터 시작해서 큐브 빌기, 서랍 열기, 수도꼭지 돌리기, 옷걸이에 옷 걸기, 컵 똑바로 세우기, 심지어 빗자루질하기까지 총 10가지의 일상적인 로봇 조작 작업을 테스트했습니다. 진짜 로봇으로 해봤더니 더 믿음이 가네요. 혹시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지 뭐 그런 일반화 능력 같은 것도 봤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일부 학업에서는 로봇이 학습 시범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체나 환경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시범 때는 나무 캐비넷 문 닫는 걸 보여줬는데 테스트할 때는 재질이나 손잡이 모양이 다른 캐비넷 문을 닫게 한다거나 네. 수도꼭지 돌리기 작업에서도 다른 모양의 수도꼭지를 썼고요. 논문 그림 4에 이런 예시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본 걸 그냥 외워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냐 이걸 본 거죠. 비교 대상은 어떤 걸로 삼았어요? RIP가 진짜 좋다는 걸 보이려면 기존에 제일 잘 나가는 방법들이랑 비교를 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기존에 좀 강력한 모방 학습 방법들, 예를 들어 디퓨전 팔러시, 줄여서 DP라고 하는 거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LLM 기반 방법인 KAT, 그리고 이 둘을 합친 KAT DP 같은 것들이랑 성능을 비교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RIP의 핵심이 그 스튜던트 T 분포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려고 그 대신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쓴 자체의 비교군 RIP 가우스하고도 성능을 비교했죠. 그래서 결과는요? 특히 제일 궁금한 게 시범을 진짜 몇 번 안 보여줬을 때도 잘 되는지. 그게 바로 즉각적인 학습의 매력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RIP의 가장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시범 데이터가 아주 적을 때, 특히 딱 10개의 시범만 줬을 때요. RIP의 성능이 다른 모든 방법들을 그냥 압도했어요. 와, 압도적이요.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10개 시범 조건에서요. 10가지 작업 전체 평균 성공률을 보면 RIP는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80%요? 와. 네. 반면에 기존 LLM 기반 방법인 CAT는 54%, 정규 분포 쓴 RIP 가우스는 64%에 그쳤고요. 다른 비교 방법인 DP는 50%, CAT DP는 52%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CAT랑 비교하면 성공률이 26%포인트나 높아진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향상이죠. 26%포인트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단순히 통계 모델을 정규 분포 쓰는 RIP 가우스에서 스튜던트 T 분포 쓰는 RIP로 바꾼 것만으로도 16%포인트나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진지 놀랍네요. 그 통계적 필터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데요? 그렇습니다. 스튜던트 T 회귀 모델의 그 강인함이 실제 로봇 작업 성공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예요. 논문 그림 5A에 나오는 큐브 빌기 작업 실패 사례를 보면 이게 더 확 와닿는데요. 네, 어떤 사례인가요? LLM, 즉 CAT가 생성한 5개 궤적 후보, 회색선 중에 하나가 환각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팍 튀었어요.
근데 정규분포 기반인 RIP 가우스 주황색 선은 이 이상한 궤적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큐브를 제대로 못 밀고 실패했죠. 아, 하지만 RIP 빨간색 별표선은 이 이상치를 효과적으로 무시하고 나머지 일관된 궤적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로를 만들어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진짜 잘못된 내비 안내 하나를 딱 무시하고 올바른 길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혹시 시범 데이터를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들도 성능이 막 올라가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논문 그림 5B를 보면 시범 데이터 수를 5개에서 20개까지 늘려가면서 성능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시범 데이터 수가 늘어나도 RIP는 계속 꾸준히 가장 높은 성공률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 계속 1등이네요. 네. 반면에 그 환각 문제에 좀 취약한 다른 LLM 기반 방법들, 그러니까 AKT나 RIP 가우스는 시범 데이터가 늘어나도 성능 향상이 좀 더디거나 심지어 정체되는 경향을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다른 BLLM 방법, DP나 KT-DP한테 추월당하기도 하고요. 오, 그건 좀 의외인데요. 데이터 많아지면 LLM도 더 잘 배울 줄 알았는데. 아마 데이터가 많아져도 LLM 자체가 근본적으로 환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데이터가 많든 적든 LLM의 출력을 안정화시키는 RIP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개선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로봇이 물체를 잡거나 놓는 그 짧은 순간의 동작,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고요? 네, 맞아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점인데요. 로봇의 연속적인 동작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보통 데이터 양을 줄이려고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 다운샘플링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로봇 손가락, 그리퍼를 빠르게 확 열거나 닫는 아주 짧은 순간의 동작 정보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물건 제대로 잡거나 놓는데 아주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연구진은 그리퍼 상태, 열렸냐 닫혔냐 이게 변하는 시점의 데이터는 샘플링 간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하도록 처리 방식을 개선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특히 물체 잡거나 놓는 동작이 핵심인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 집기, 옷걸이 걸기, 컵 놓기, 물병 옮기기 같은 거. 이런 작업들에서 이 개선된 샘플링 방식을 적용한 RIP의 성공률이 일반적인 샘플링 방식을 썼을 때보다 훨씬 높았어요. 구체적으로는 52%에서 74%로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와, 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림 6시 결과 참조. 이런 디테일한 개선 하나하나가 실제 성능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다덕면으로 고민하고 검증한 연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좀 종합해 볼 때 이 RIP 기술이 로봇공학이나 AI에 관심을 가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의미는요. 로봇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뭐 새로운 부품 조립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집안일 돕는 로봇한테 새로운 청소 방법을 알려줄 때 막 복잡하게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 없이 몇 번 시범만 보여줘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와, 그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그렇죠. 로봇의 능력을 확장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정보를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의 니즈하고도 딱 통하는 얘기 같아요.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지름길을 발견한 셈이니까요. 물론 이 연구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건 아닙니다. 연구진 스스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더 탐구해봐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점들이 남아있을까요? 첫째는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인데요. 예를 들어서 컵을 잡을 때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고 그냥 몸통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맞는 방법이죠. 네, 그렇죠. 현재 RIP는 주로 하나의 가장 일관된 방식을 찾는 데 좀 집중하는데 이렇게 유효한 여러 방법, 이걸 뭐 다중 최적성, 멀티 옵티멀리티라고 하는데 이걸 모두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구진은 이걸 위해서 스튜던스티 혼합 모델 같은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관성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LLM이 로봇공학이라는 맥락에서 왜 그리고 어떤 종류의 환각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IP는 환각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완화하는 거지 환각 자체를 예방하거나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LLM이 도대체 왜 그런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지 이해한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LLM의 응답 확률을 좀 더 명확하게 모델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뭔가요? 셋째는 속도와 효율성 문제입니다. RIP는 LLM한테 여러 번 물어봐야 하고 또 현재 많이 쓰는 트랜스포머 기반 LLM은 처리해야 할 정보, 즉 맥락 길이가 길어질수록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느려질 수 있겠네요. 네, 로봇이 실시간으로 막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계산 속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바처럼 계산 효율성이 더 좋은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로봇 제어에 적용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정말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미래 방향까지 딱 제시하는 아주 균형 잡힌 연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논의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RIP는 LLM의 놀라운 즉각적인 학습 능력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스튜던트 T회기라는 똑똑한 통계적 안전장치를 달아서 그 예측 불가능한 환각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망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특히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빠르고 안정적인 로봇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로봇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서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까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RIP처럼 AI가 내놓는 잘못된 제안, 그러니까 환각이나 오류를 걸러내는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기술이 너무 완벽해지면 혹시 처음에는 오류나 이상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새로운 접근법까지 덩달아 그냥 걸러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로봇이 항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강인함, 로버스트니스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쩌면 더 나은 방식에 열려있는 진정한 적응성, 어댑티빌리티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